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청년들과의 대화 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새벽 3시 반. 아직도 작업이 다 안 끝났는데 잠깐 얘기 나누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짧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너하라 TV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막 야근을 시키면서 촬영까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실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을 텐데,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10대 때부터 이제 사랑제일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전광훈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애국운동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공유하고 있는,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충도 좀 있을 텐데 오늘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새벽 시간이라서 짧게 한마디 하고 나중에 지금 옷도 좀 후줄근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옷이 약간 추리링 이렇게 입고 있는데 야간에 일하고 있어서, 그래서 짧게 오늘은 맛배기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좀 정식적으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TV에서 현장팀을 맡고 있는 오연세입니다. 그것도 얘기해줘야지. 지금 이제 그 너만 몰라 TV. 저희 아빠는요, 너만 몰라 TV고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너라TV에서 현장팀을 맡고 있는 박문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라TV에서 편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장준성이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 소개도 해줘. 유튜브 채널 소개. 그건 아직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야? 네. 그 재밌던데 그 채널. 그 채널 일단 구독자 키우고 나중에 때가 되면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한 40명 좀 넘어요. 40명? 네. 시작한 지 며칠 됐어요 지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10일에 40명.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 그냥 기관 사람들만. 근데 우리 기관이 50명이 넘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안 해주네 이걸. 제가 좀 인간관계가 여기서 탄로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건 사실 부모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한데 목사님 광화문 이렇게 나오시고 해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소위 말하면 좀 짜증나고 열받았던 적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솔직하게. 저는 원래 너라TV를 하기 싫어서 군대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도 이게 근데 군대 갔다 온 제대한 그날에 청와대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마음은 끌려와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로 옮길까 생각을 많이 했지만 또 이제 부모님께서 저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너는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를 바꾸냐. 어쨌든 제가 뭐 집중을 해서 들었든 안 들었든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컸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고, 근데 그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바꾸는 거는 불효자라고 이제 그 한마디에 그래 목사님 사역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있자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냥 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마음이 좀 전달이 또 돼서.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때부터 좀 깨닫기 시작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너라 TV 하고 싶지 않았어요. 군대로 도망갔는데 보통 군대가 더 힘든데 군대랑 교회 생활 어느 게 더 힘들었었는지. 저는 교회가 더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더 많이 맞았고요. 아니 그 맞아. 교회에서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맞았어? 교회에서 형들한테 지금은 변화된 형들이지만 아 형도 은혜 받기 전에 네, 약간 당자시 형들의 은혜 받기 전에 귀신이 더 많겠다. 학교 폭력을 여기서 당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 방송 나가면 위험한데 이거. 제 신변 보호 되나요 이거? 요즘 그 학교 뭐지 더 글로리. 더 글로. 아 그랬구나. 야. 여러분 지난번에 사실 소개 한번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약간 좀 시험이 찾아와서 탕자처럼 이제 교회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교회 이제 용역들이 막 쳐들어온 상황에 나 카메라 들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배달 업체에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래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 교회 무슨 일 있습니까? 하더니 갑자기 야 오늘 교회 용역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진짜 나중에 연락할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오후에 우리가 교회를 탈환했잖아.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나한테 전사님 어디 계십니까? 너 어디야? 제가 교회를 탈환했습니다. 갑자기 아침 새벽에 뭐 친구랑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용역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신앙을 한번 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가 용역들이 쳐들어와서 막 어른들이 이렇게 막 피해를 보고 동기들 친구들이 막 그 소화기 가루 날려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약간 이 동질감과 약간 그 불이름은 못 참단 말이에요. 약간 뭐 경찰들 막 쳐들어와도 막 경찰 그 여러분 그 기사 치면 이 친구 나와요 경찰. 예, 그 사랑절개 지키려고 그때 용역들 딱 왔을 때부터 그 교회 지키려고 했던 게 그 막 신문에 막 기사로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장팀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집에도 거의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고 매주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이번에 미국도 같이 갔다 왔잖아. 네. 한마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요즘엔 부모님도 밖에서 뭐 하고 다니냐고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근데 그런 힘듦에 있음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 봤을 때는 몰랐던 거를 이제 현장팀 와갖고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조금 여기서 배워가는 게 많아서 요즘은 조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갔을 때 사실 지금 이 두 친구는 이제 미국 이번에 함께 미주 집회 따라갔다 왔는데 미국 가서도 보니까 난 이 영상으로만 봤는데 거기도 현장에서 목사님 애국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 현장감 좀 어땠는지 한마디씩. 한국은 저리 가랍니다. 거기 분들이 더 뜨거워요. 진짜. 아니,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당회장실로 들어가시죠. 아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바로 안아버립니다. 그냥 목사님 바로 안아버려요. 그냥 이분들은 달라요. 그 정도야? 여기가 이제 유치원생의 엄마를 바라본다면 여기는 진짜 군인들이 걸그룹을 지키는 것 마냥 목사님을 지키기 때문에 강도가 훨씬 더 강렬한. 미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너아라 TV의 그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아라 TV에서 기획 영상 이렇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1절 홍보 영상이라든지 뭐 8.15 국민대회 영상, 목사님 미주 집회 영상 그런 모든 영상들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장팀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온다는 고충이 있지만 편집장은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집에 못 간다는 약간 좀 비슷한 고충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사실 이 새벽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3.1절 홍보 영상 이게 만들다 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완성할 때까지는 못 가요, 못 가. 이 두 친구는 현장팀인데 왜 아직까지 있느냐? 편집장이 작업할 때 이제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서치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이제 쉬는 날인데 잠깐 나왔다가 제가 붙잡았어요. 야, 니네 오늘 집에서 뭐 하냐? 했더니
말씀하세요 그냥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좀 도와줘라 해서 아까 초저녁에 6시에 남겼는데 지금 벌써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그 약간 지금 영상 이제 막바지 단계거든요. 그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요. 거의 뭐 신안 염전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벽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나는 이게 되게 단순 반복, 이 고독과의 싸움인데 저 편집실 또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창고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너와라의 편집장인데 가장 안 좋은 장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막 긴 작업 들어가면 솔직한 심경이 어떤 말해도 되나요? 솔직하게 아, 근데 솔직한 심경 말하면 이거 어차피 편집될 것 같고 농담이고요. 그래도 뭐 근데 혼자 하면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같이 팀원들도 도와주고 같이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야? 이 장시간 편집 들어가면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요? 제일 힘든 거는 일단 그냥 눈이 피곤한 거. 그리고 제가 약간 목이랑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디스크처럼 뭐가 있어. 네 오래 앉아 있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팀도 나가봤잖아. 현장 팀 나가봤는데 현장 팀 힘들어, 편집 팀 힘들어. 현장 팀이 그래도 좀 더 할만하지 않나. 또 근데 이런 말 하면은 또 바울 장로님이랑 또 창수 전사님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 팀이 고생하죠. 근데 이게 뭐 그거는 뭐 각자 약간 다 아니까요. 뭐. 각자의 포지션에서 나름 그 약간 힘든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러면 오늘 이 3일절 영상은 네. 몇 시부터 지금 작업 시작한 거야? 원래 오늘 쉬는 날이잖아.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또 날이야. 맞아. 몇 시부터 작업 시작했지? 오늘 저녁 7시 반? 7시 반 정도. 7시 반부터 지금 와 3시 반이니까 한 8시간 했네 그러면. 네. 밥 먹는 시간 빼면 그래도 7시간. 7시간? 네. 7시간. 이게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 네, 그래도 뭐 사장님 권한으로 조금. 그러면 잠깐만. 장시간 일하는 것도 힘든 거 같은데 근데 원래 사랑제일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 사랑제일교회는 저는 원래 그냥 그 태국에 있었는데 제가 원래 고향이 어디야? 원래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너 전라도? 서울이야? 전라도? 전라도. 우리 서울 2명 서울, 2명 또 전라도인데. 어쩐지. 아니 근데 그 최근에 그 싸이월드가 복구됐잖아요. 복구된 거 아세요? 잘 몰라.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생겨가지고 복구되는데 제가 옛날 걸 들어가 보니까 제 그 미니룸에 그 말풍선으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뇌송송 광우병. 제가 그 정도로 전 진짜 광우병이 진짜인 줄 알고 막 그 외숙모도 막 그 뭐야 그 한겨레 신문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읽고 야, 근데 그랬었거든요. 그런 가치관 갖고 있다가 유학 갔다가 이제 사랑제일교회 온 거잖아. 네, 유학 갔다가 깔끔하게 실패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아버지가 좀 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제 검정고시로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맞아요. 몰래 입국을 해가지고 몰래 그 이제 전라도로 안 가고 서울로 왔어요. 온 그때 거지. 서울 여기 이모가 살고 계셔가지고 이모는 이제 살면서 맞아, 검정고시 지역 쪽에서. 네 검정고시 합격하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그때 서울로 왔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밥 한 끼 먹자. 네 하면서 갑자기 5만 원짜리 한 장 딱 주시더라고요. 교회 오라면서 그래서 딱 받고 안 갔죠. 근데 또 왜돈 받고 안 갔어? 교회는 좀 별로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쵸. 약간 좀 그때는 그냥 뭐 별로 그냥 주신 거니까 뭐 그냥 뭐 안 가도 설마 쫓아오겠나 약간 이 생각으로 그냥 안 받았는데 근데 다음 주에 또 주시더라고요. 5만 원을 하면서 또 나와보라고. 그래도 그
그 이모부 누구시지? 그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네. 작은 할아버지가 그래도 약간 진짜 전도하시려고 조금 이렇게 어, 하신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돈 한 번 더 받으니까 그땐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교회 나가면 좀 짭짤하겠는데 하고 그때 이제부터 교회를 계속 나갔죠. 맞아. 나가게 됐는데 그 뒤로는 좀 안 주시더라고요. 영상 중에 얘기 한번 해 빨리 왜 안 주시냐. 그냥 아예 안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군대 갈 때랑 맞아. 가끔씩 군대 갈 때 네, 같이 모시고 갔어. 네, 네. 맞아. 군대 갈 때. 용돈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와가지고 그 장로님이랑 권사님께서 나를 소개시켜줬던 거야. 그때 내가 그때가 29인가? 20대에 왔지 내가. 28살이셨던 28? 네. 와 10년. 내가 지금 38이니까 딱 10년 됐네. 근데 형이랑 같이 둘이 딱 와가지고 그 여성교구방에 앉아 있었는데 약간 나를 보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약간 인사도 좀 대충 고개만 좀 까딱이고 좀 경계를 하더라고. 좀 경계를 약간 경계를 해. 경기 상태긴 그때 경계 상태였는데 평일마다 이제 내가 청량리에 있어갖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돈 없는 거 아니까 맨날 그 막 밥살 먹이고 막 오락 시켜주고 했더니 그때부터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나랑 살았지. 그러다가 이제 막 주일 대예배 때 막 방언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너하라 들어오게 된 계기가 요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딱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너하라 들어온 계기들도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먹고 큰 사람이니까 그때 옛날부터- 너하라 상황이 어땠지 그때? 난 기억이 좀 잘 안 나가지고. 그때 김대한 목사님이 그거 제일 위였고 그 다음에 목사님 계셨고 상호형, 혁진이 형 그리고 초창기구나. 이렇게 막 사무실도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근데 사실 그때 뭐 준영이 형도 있었고 그때는 원래 조금 도와주다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 네. 지켜서. 근데 목사님이 좀 컸어요. 목사님 맨날 좀 불쌍히 부탁하실 때 꼭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꼭 현세야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싫어야 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이번만 해야겠다 하면은 또 다음 현세야 지방 한번 가야겠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게 좀 저한테 버틴 어떻게 보면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네. 다 보이고 하니까. 다 어렸을 때부터 보던 형들이고 전사님이고 했는데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어떤 좀 연민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나중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의 의중이 좀 진짜로 와서 그때부터 네. 은혜 받고 하게 됐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은혜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때부터는 제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왜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막 사실 이 정도 일하면 바깥에서는 동 나이 때 친구들이 월급도 막 더 받고 막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사실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손해라면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참고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로 이게 어떤 세속적 가치관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광 목사님한테 진짜 뭔가를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혁이는 어떻게 너하라 들어오게 됐어? 다시 들어올 거. 응? 다시 들어온 거. 너하라 두 번째 들어온 건가? 네. 아 그래? 너하라 두 번째? 제가 너하라 목사님이 첫 번째 너하라 다 불러 분당에서 인사시킬 때까지 광화문도 하시기도 전에. 네. 맞네. 그때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너하라 들어가면 방송한 거 있겠다 그러면. 저 아직도 그 흑역사로 그치, 흑역사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1기 멤버들이 대단한 게 어.
진짜 그때는 그냥 무일푼이잖아요. 제가 그때 도망갔어요. 이게 영상이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왔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여기 계신 성훈 전사님이나 목사님도 오라고 했을 때는 진짜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성훈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저를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교회 잡아두려고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그때 느낌 받았던 거는 교회에서 일을 다 하면은 이제 쉽게 다시 세상으로 세상으로 못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잡아놓는 용도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너하라에. 네, 맞아. 그래갖고 그 상태로 한 순간 확 들어왔던 때가 있었어. 2달인가를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집회만 따라다니면서 너하라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따라다녔고. 네, 마지막에 이번에 안 되면 다시 돌아가자. 지금 원래 직장으로. 근데 갑자기 그때도 자리가 없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저희 사장님이 들어와라. 현장팀으로 맞아. 들어와라. 이래서 현장팀이 좀 부족했어. 네, 그래가지고 자리를 내가 만들어 버렸지.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도 생각하는 건 들어온 걸 정말 잘했다. 몇 개월째지 지금? 제가 지금 4개월째 이제 하고 4개월? 네. 4개월 다녔는데 지금 막 미주 순방을 다니고 출세. 아니 생각해봐 어느 회사에서 미주 캐나다 지역까지 공짜로 보내주냐고 이거를. 이야 대단하다. 저도 이제 카메라 배우려고요. 안 하려고? 유럽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성이는 너하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설명 좀. 이제 원래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어. 저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약간 인도하신 게 약간 확실한 것 같은 그런 간증이긴 한데 제가 원래 영상 편집을 좀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아예 기술도 배우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뭐 학원도 안 알아보고 그냥 일단 돈이 막상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그 국민은행 청원경찰이라고 이제 들어가면 약간 그 가스총 차고 이제 맞아. 네, 그 번호표 뽑아주는 약간 그런 일을 구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광화문역에 있던 청원 그 국민은행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국민은행이 4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4군데는 하루에 한 200명 정도? 150명에서 200명의 손님이 오는데 그 정도면 좀 많이 오는 거야? 그쵸, 많이 오는 거죠. 많이 오는데 너희 지점. 그 중앙에 있던 저희 지점만 그 작은 작은 국민은행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20명에서 30명? 네, 하루에 종일? 네, 하루 종일 굉장히 20명에서 30명만 딱 그럼 와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손님 적은 거 아니야?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약간 그 얘기 듣고 계신 분들 서운하잖아. 근데 좀 이따가 들으면 나오는 게 그래, 뭐가 있어? 네, 뭐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할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같이 있는 그 옆에 본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국민은행이. 근데 거기도 청원경찰 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붙어 있는 거야. 네. 근데 거기도 좀 편했거든요. 근데 그 형이 하필 영상 편집을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던 형이더라고요. 거기서 은행 하면서. 그래서 투잡을 하고 있었다는 네, 그때 저도 이제 그 형한테 일하면서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됐죠. 청원경찰 하는데 너무 고객이 없다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그 맞아요. 남는 시간 안에 네. 편집을 이제 배운 거야. 저 이제 그 형한테 배우면서 약간 독학도 좀 하면서 이제 편집 일을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배울 때쯤에 갑자기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좀 요즘 말해도 되나요? 감기. 네, 채널 괜찮나요? 아무튼 코로나에 걸렸어. 네,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아무튼 잘리게 됐죠. 사실상 네.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쵸. 일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지. 네, 그때는 안 그래도 교회 이미지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잘리게 돼서 그때 너하라로 들어왔죠. 그때 그러면 네. 그 사랑제일교회를 다니고 네. 있다는 걸 이제 막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한테 피해는 없었어?
그때 근데 그때 좀 웃겼던 게 제가 열이 40도가 넘었거든요. 근데 40도였는데 제가 그 전날 선풍기를 머리에 쐬고 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열이 40도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직원들한테도 저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어제 선풍기에 머리를 쐬고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저 안 아파요 하는데 40도 나오는데 진짜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가 맞아가지고 근데 지점이 완전히 뒤집어졌겠네. 뒤집어졌죠. 그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같이 밥도 먹었는데 네, 확진자는 아무도 없었고 제가 직원분들 일주일씩 휴가 보내드렸죠. 그때 직원들한테 연락 왔어? 연락 왔죠. 뭐라고 왔어?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원망하고 그러진 않고 그냥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다. 괜찮냐고? 네. 다들 제가 휴가를 보내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 나름 괜찮겠나 보다. 안 그랬으면 막 욕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빛과 소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반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너하라 들어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니 근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청원경찰 하고 있다가 청원경 잘하고 있다가요? 거기서 이제 퇴사를 했어.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들어온 게 어떻게 들어왔더라? 그때 그냥 목사님이 한번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때 사실 들어왔던 것 그때 같아요. 청원경찰 하면서 네. 네. 그때 청원경찰을 하면서 우리 그때 너라 스튜디오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하면서 우리는 다 청와대 앞에 있으니까 컴퓨터 만질 사람이 없는데 청원경찰을 하면서 너하라 일을 그때 도와줬어 그때. 그래서 너하라 멤버가 아닌데 너하라 일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지 청원경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하면서 다 이제 사무실 만들고 들어왔잖아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침 심하게 하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 그때. 그래가지고 와서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마 고민이 됐을 텐데 근데도 그냥 그 아멘하고 순종을 하더라고. 그래서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그때 그 편집장 타이틀 달고 지금까지 계속 편집실에서 집에도 못 가고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일하면서 그 사실 이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 시간도 없고 여가도 없고 한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정광훈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 한 30%? 그리고 그냥 이영환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 60%?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해. 이거 편집해야 되나요? 그거 아닌데. 아니 뭐 워낙 가까이 네,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진짜 돈 한 푼도 없을 때 진짜 목사님이 많이 저를 나도 돈이 한 푼도 없어. 목사님도 휴대폰비도 못 내실 때 저를 너무 많이 사주시고 막 도와주셔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10%는 애국 10%는 애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전라도에서 어릴 네.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전라도가 아까 그 싸이월드에다가도 광우병 막 이렇게 해놨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전향이 어떻게 확 된 거야?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사실 그 광우병이라고 막 대놓고 해놓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스폰지밥 아세요? 그 스폰지밥 말풍선 위에 그 스폰지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난기로. 네, 약간 장난식으로. 그래도 막 그 이모님인가 누가 이렇게 막 한겨레 네. 봐야 된다. 네. 이런 어쨌든 환경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약간 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이명박 어. 대통령이 이제 그 천안함 일으킨 주범인 줄 알고. 네 주범인 줄 알고 거기서 진짜 가짜 눈물 흘리고 있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구나.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솔직히 정치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뇌에 굳어지기 전에 딱 유학을 네, 딱 딱 건 거야?
그것도 약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물이 들기 전에 그렇죠. 유학을 딱 하나님이 보내면서 그렇죠. 일단 그 약간 빨간 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됐구나. 저도 촛불 들 뻔했죠 진짜.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생각이 완전 다른데 네.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은 약간 색깔이 다르실 수 있는데 다르죠. 근데 어떤 충돌은 없는지. 사실 오늘도 휴일이어서 그 이모랑 엄마를 만나고 왔거든요. 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재명 아. 관련돼서도 얘기하셔? 이재명은 아니고 뭐 일단 저희 목사님하고 뭐 윤석열 이야기? 윤석열 뭐 때려잡아야 된다. 네 잡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좀 아쉽죠. 어머니도 좀 색깔이 세셔. 근데 진짜 다들 두 분 다 전라도 광주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 내용은 정치는 모르는데 무조건 민주당.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게 좀 그런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연대 의식 그런 게 좀 네,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런구나. 내가 알기로는 현세의 그 가족분들도 다 잘난. 다 전라도 계시잖아. 어때 만나면 이런 정치적 이런 갈등 없어? 그 국회에서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막 여당 야당 나뉘었고 싸우는. 저희만 가족만. 네, 저희만 그거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얘기 한참 꺼내면 장난 아니겠다. 한참 세월호 어. 터졌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이제 박근혜 때문에 그런 거다? 박근혜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우리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UFC가 펼쳐집니다. 아 진짜로 막 이렇게? 진짜 막 밥상 없고 막 그 진짜 막 그 국회에서 보는 모습 우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구나. 여기도 전라도잖아. 네 여기 맞습니다. 어때? 저는 이제 집에서 친척들 모였을 때 일단 집에서만 있어도 정치 얘기 나오면 전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 아니구나. 요새는 그냥 대화의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참. 그러면 셋 다 이렇게 지금 전라도 그쪽에 지금 엮여 있구나 지금. 근데 나는 그 태어난 곳도 여기 돌고 지역 앞에 조정신 산부인과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장이동을 내가 못 떠나고 있는데 계속 와 그렇구나 참.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마디씩만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목사님께 짧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씩만 정광훈 목사님께 이번에 어제 막 재판도 받고 오셨잖아. 근데 보면서 좀 착잡하기도 하고 막 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좀 있었는데 한 마디씩만 그냥 뭐 가볍게라도 괜찮으니까 한 마디씩만. 앞에 보고 하면 될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먹고 큰 한 청년입니다. 목사님 혼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뒤에서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저희 있는 힘 닿을 때까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문영이 아실까? 미국 같이 가서 아시겠구나. 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그동안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너하라 TV 일하면서 뭐 목사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이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길을 조용히 도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와. 아, 네. 약간 이게 편집하다 보면은 목사님 영상들을 이제 많이 엄청 많이 보잖아요. 봐요. 네, 이제 많이 보는데 약간 목사님 막 그 걸어 내려오시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목사님 많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애국 운동 하시는 거 보고 진짜
그거 보고 약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너라 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파이팅! 그 뭐 이렇게 원래 미리 약속하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새벽에 다들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다시 또 이렇게 촬영할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청년들이 있는 김에 한번 이런 얘기들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대 때부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란 청년들이 어쨌든 진짜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문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서는 사실 보기 힘든 본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손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보다도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어서 목사님 가시는 그 뒷모습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주님 섬겨야지 저렇게 따라가야지 저게 하나님 섬기는 길이지 하는 모습 보고 잘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게 또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힘든 친구들도 또 있을 텐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힘도 냈으면 좋겠고 그 3.1절 다가오고 있는데 힘내서 잘 또 3.1절 대회까지 이게 어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니까요. 보시는 분들 더 힘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광화문 광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청년들이 목사님 사역을 돕기 위해 이렇게 숨은 조력자로 역할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괜찮으면 청년들이랑 조금 더 긴 시간 편안한 티타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청년들과의 대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